폭염이 이제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나오네요. 네네 더 심해지고 있고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심합니다. 그 낙동강 물은 식수로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 쓰는데 식수에서도 사실 그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가 나왔다고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 그럼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완벽하게 걸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수장을 거쳐도. 정수장을 네. 거쳐도요. 환경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승준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그 대구의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을 검사를 했을 때 별도로 예, 해보니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나오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쌀에서 이미 상당 부분 그 독소가 나왔습니다. 검출이 됐습니까? 그리고 쌀에서도.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드디어 이제 사람 인체에서 코 속에서 이제 독소가 나왔거든요. 저는 장관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여름철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치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우리나라의 젖줄인 4대강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제자연화 이번엔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 문제를 17년째 추적한 뉴스타파 최승호 PD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방송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특히 이번 주가 저희 방송 시작한 지 1년째 되는 예. 주예요. 그런데 예. 이렇게 나와서 더욱 특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최승호 PD님 이렇게 하면 MBC PD 수첩이 거의 동일시 되잖아요. 4대강 추적하신 지가 17년 되셨는데 그 당시에 이 PD 수첩에서 4대강 또 그 전에 대우나 이걸 연속해서 방송을 하셨나요? 또 오래전 일이라서 한번. 대운하는 이제 저희 후배가 방송을 취재해가지고 방송을 했죠. 그때 당시에 상당히 반향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그 여론 악화 때문에 포기한다는 선언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거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마치 4대강이 죽은 것처럼 사실은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말을 그렇게 살짝 바꿔서 마치 대운하 사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강 살리기 사업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 그 공사의 방법은 대운하 공사와 똑같은 다만 이제 그 배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관문 시설만 없었다 뿐이지 실제로는 그 공사의 내용은 운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꽂혀가지고 이 4대강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을 했죠. 네. 하여간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방송국에서 해직되시고 다시 또 MBC의 사장으로 이제 복귀하시고 나오셔서 다시 또 4대강 취재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뵈면서 물론 저도 그동안에 저를 인터뷰를 많이 하셨었는데 정말 그 PD님 생각하면 이 집요함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취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알리고 하는 이 힘이랄까 그 이유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중요한 문제는 이제 끝까지 해서 그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국정원 간첩 조작 같은 경우도 취재를 해서 간첩 조작을 밝히고 나중에 국정원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고 지금은 국정원이 이제 간첩 그 수사에 관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나 공영 방송을 회복한다든지 해서 이제 MBC가 다시 정상적인 방송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그 결과를 좀 효과를 봤죠. 근데 이 4대강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뭔가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뭐 우리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국토를 훼손한 문제고 우리 미래 세대의 미래를 빼앗아 버린 그런 문제고 그리고 녹조 문제로 이르러서는 드디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네. 있는 문제라서 네.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방송인으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계속 파헤치고 알려야 한다 이런 좀 사명 의식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17년이 지나서 물론 저는 뭐 다 생생하게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또 국민들 중에는 이거 지나간 얘기 아닌가 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금 사실은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다. 네. 아마 녹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예, 같은데요. 현재 4대강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또 한창 여름인데요. 이제 여름인데요. 지금 폭염이 이제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나오네요. 네네, 예, 더 심해지고 있고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녹조가 분성하는 물을 농산물에 이제 그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낙동강 물은 식수로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 쓰는데 식수에서도 사실 그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가 나왔다고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완벽하게 걸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수장을 거쳐도 정수장을 거쳐도요. 환경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승준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그 대구의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을 검사를 했을 때 별도로 해보니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성은 아직까지는 그것을 안전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나오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농업용수에서 녹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쌀에서 이미 상당 부분 독소가 나왔습니다. 검출이 됐습니까? 네. 쌀에서도.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드디어 이제 사람 인체에서 코 속에서 이제 독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어느 전문가께서 직접 확인을 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의 이제 김동훈 교수님이 이제 이 검사를 하시고 코 이렇게 검사를 하시고 그 검사한 것을 경북대학교 이승준 교수님이 이제 분석을 하셨죠. 그럼 직접 분석. 어떤 지역에 있는 농민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부 주민들 그다음에 이제 농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산책하시는 정기적으로 이제 그 강 주변을 산책하시는 분들한테서도 그 얘기는 나왔고. 공기 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공기 중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4대강 중에서는 현재 녹조 현상이 낙동강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네, 낙동강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보를 좀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개방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강의 상태가 좀 개선이 돼 있는 상태고요. 확실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는 보를 개방을 거의 못했습니다. 취수구가 좀 이상하게 돼 있고 해서 만약에 이제 농업용수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여름에는 이제 개방을 전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름에 반복적으로 계속 녹조가 일어나는 사태가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오염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보가 있으면 쌓이지 않습니까? 물이 정체되니까 오염 물질들이 이제 흘러내리려 가지를 않고 계속 강에 이렇게 강바닥에 쌓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보 바로 앞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녹조가 더 심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고 게다가 날씨까지 뜨거워지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낙동강이 제일 저도 뭐 현장 가보기도 하고 또 사진을 봐서도 가장 심각한데 그런데 또 가장 이런 보 개방에 소극적인 곳이 또 낙동강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참 어떻게 이런 거기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또 거기에 많은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건
빨리 개방을 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질오염을 넘어서서 이제 주민들의 지역민들의 건강, 안전, 생명까지도 위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보호 개방이 안 되는 참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보호를 개방을 하려면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그 취수구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 있군요. 이명박 대통령은 보호를 물이 이제 좀 물이 수질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수문을 열어 가지고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처음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해요. 수문을 열어버리면은 이게 취수구가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는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취수구가 공중에 뜨는군요. 네네. 그래서 물을 못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물을 채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녹조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할 수 없이 물을 이렇게 계속 채워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수문을 닫아 놓는 거고 수문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계속 이제 물이 정체된 상태가 되고 여름에 계속 녹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것이죠. 오염된 물을 취수구가 물을 빨아들여서 네네. 그걸 정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이제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취수구를 밑으로 내리는 공사를 하면은 물을 흘려도 취수구가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물 속에 있으니까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낙동강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수구 공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반대를 해요. 이런 상황이 이러한데도. 상황이 이런데도. 그래서 이제 금강하고 영산강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수구 공사를 찬성해가지고 공사를 다 했고 그래서 보를 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군요. 예. 근데 낙동강은 다 반대를 해가지고 취수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거 참. 그 말씀하시니까 뭐 새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새 정부 어쨌든 지난 대선 기간 중에 4대강 제자연화를 또 대통령 후보께서 이제 공약을 하기도 했고요. 네. 신임 김성환 장관이 취임을 해서 아마 새 정부를 또 그 현장에 지금 그 활동가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천막을 쳐놓고 새 정부 수문을 이제 닫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김성환 장관님이 새 정부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하신 거는 뭐 고맙죠. 근데 이제 좀 더 빨리 어떤 면에서는 4대강 우리 홍종호 교수님이 제안하셔가지고 4대강 보호 해체에 대한 이미 금강 영산강 보호 해체 제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 좀 이어서 금강 영산강의 보호 해체를 실행으로 옮기고 그리고 낙동강과 이 한강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보호 해체 제안 같은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빨리 이제 그걸 가동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이렇게 좀 실질적인 재자연화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사실은 그 낙동강하고 한강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국재정학회라고 이제 재정학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경제성 평가의 전문성이 있는 학회죠. 여기에서 연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낙동강과 한강에 있는 보도 다수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이제 이런 보고서가 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많은 연구 결과 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 녹조의 문제를 봤을 때 새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실천력을 담보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장관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김은경 초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안 된 것은 그 당시 청와대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장관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가 소극적이니까 결국 그 다음 장관들도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 취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한동 출신이시니까 낙동강을 아마 어릴 때도 보셨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낙동강 가시면은 그 녹조 많고 결국은 독소가 나와가지고 주민들의 이제 그 건강에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결단을 내려주시면은 아마 훨씬 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 녹조가 이렇게 독소가 나오는데 독소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거 보를 철거할 것이냐 하는 걸 빨리 이제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이제 저 교수님께 정말 환경 경제학자시니까 독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 경제성 면에서는 어떻게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질문을 받을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은 제가 과거에 이 보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이제 주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했을 때는 보가 현재 존재했을 때 뭐 수질 오염 또 생물 다양성의 훼손 뭐 이런 것들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도까지 추산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PD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낙동강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이제 수질 오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농산물, 쌀을 포함한 농산물이 오염되고 또 심지어 호흡기를 통하여 또 그 농산물을 섭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몸이 이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오염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팩트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 아주 제한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국민 세금을 통해서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니까 조사를 해서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이게 파악이 되면은요. 사실은 저희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명 가치가 얼마만큼 훼손되는지 인간의 건강이 얼마나 훼손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화폐 가치화하는 기법들은 잘 연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이것을 화폐 가치화하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비용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생명 가치가 포함된 이런 비용 추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를 지금처럼 이렇게 수문을 닫고 있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은 무슨 생태학자의 염원 이런 걸 넘어서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어떤 정부 정책의 강 관리에 하천 관리에 운영에 있어서 아니 이것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건강상의 생명의 피해를 미친다면 이것은 열거나 해체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제 이런 식의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하시면서 저도 다시 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또 연구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그 정당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이제 아직까지 영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영향력이 강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4대강 사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나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4대강 보 때문에 녹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어떻게 보면 자기네 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어떤 그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조금 너무 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애써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 정당도 좀 이렇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또 국회 차원에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찾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점은 많은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이 4대강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물그릇 키우는 사업 아니냐. 결국 이렇게 파니까 물그릇 커지니까 우리 앞으로 뭐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도 많이 오는데 이게 물그릇이 커지면서 그 물을 담을 수 있으니 홍수를 예방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식의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도 좀 적지 않게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기후변화댐 이런 걸 열 몇 개 만들겠다 이런 정책도 환경부가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런 어떤
주장이랄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번에 홍수가 났는데 뭐 4대강 사업을 한 곳은 홍수가 안 났고 뭐 지류지천은 많이 나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옳은 거 아니냐 하는 식의, 그리고 따라서 4대강 재자연화는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논리를 지금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문제가 있는 게 4대강 재자연화라는 것은 4대강에 있는 지금의 보호를 개방하고 철거하자는 것인데 4대강 보호가 어떤 홍수 그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4대강 보호라는 거는 정말 작은 거고 댐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물을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나더라도 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딱 수문을 닫고 있으면은 하류가 이제 안전해진다는 그런 논리인데 네. 4대강 보라는 거는 굉장히 작습니다. 물이 오면은 상대적으로 큰 댐에 굉장히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물이 오면 바로 넘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낙동강 보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가 없을 때보다도 물이 오면은 이 수위가 1m 더 올라간다고 토목학회에서 계산해 놓은 게 있거든요. 만약에 수문을 닫고 이건 이제 수문을 열어놨을 때고 수문을 닫고 있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범람할 가능성이. 오히려 범람할 가능성이 있고 위험하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4대강 보라는 거는 없으면 없을수록 홍수에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이야기죠. 강을 많이 팠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준설을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특히 낙동강을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강을 많이 팠습니다. 수심 6m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수위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홍수를 좀 담을 수 있는 물그릇이 좀 커졌다는 말은 그건 사실이죠. 네, 그건 사실이지만 그 사이에 지금 공사 끝난 지 지금 1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강에 다녀보면 이렇게 지류가 특히 합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토사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미 그 퇴적이 돼 가지고 뭐 수심 6m로 팠는데 뭐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은 지금은 그냥 무릎 아래로 물이 있는 거의 다 다시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네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물구슬을 계속 놔두려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강바닥을 긁어내야만 하는 강바닥을 이제 계속 파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공사업자들이 좋아하고 또 뭐 공무원들도 좋아하고, 공무원들은 이제 그 모래가 많이 나오면은 모래를 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또 좋아하는 거고 뭐 그래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국민 차원에서 보면은 비용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고, 이거보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홍수 저류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번 돈을 써가지고 충분한 그 저기를 하면은 대비를 하면은 영구하게 이제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좋은 방법을 쓰지 않고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바닥을 파면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후변화댐 이것도 4대강에는 이미 보를 설치했으니 지류에다가 또 댐을 십수게 만들겠다 이런 지난 정부 계획인데 이게 아직 완전히 뭐 없어지거나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사업은 궁극적으로 그 홍수 예방을 하기에는 그 14개의 댐을 다 합쳐도요. 그 공간 확보되는 공간이 한 3억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양강 댐의 한 10분의 1쯤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제일 큰 댐이 저기 양구에 있는 수입천 댐이라고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1억 톤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작은 댐들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 1억 톤짜리 수입천 댐은 그 양구 시민들이 너무 반대하고, 거기는 정말 생태적으로 보고거든요. DMZ하고 맞습니다. 딱 붙어 있는 데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거기를 댐을 막아가지고 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를 그쪽 그 국민들은 뭐 정말 그 분노하고 해서 결국은 환경부 포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 군데 지금 댐을 포기를 했고요. 주민들 반발 때문에. 남아 있는 것들도 그 너무 작은 댐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수준의 말만 댐이지 저수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홍수 방지 효과라든지
물 공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힘든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꼭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에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동안 이제 PD님 또 뭐 사장 이러다 이제 감독까지 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물론 오랫동안 이제 취재하시면서 많은 영상을 담으셨을 텐데 네. 이제 이 영화를 다시 내야 되겠다 결심하신 계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나는 26년을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이 모든 일은 한 대통령에 의해 시작됐다. 건설회사 CEO 출신인 그는 한국의 강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결국 아름답던 생명의 강에 지옥도가 펼쳐졌다. 나는 그 사업에 숨어있는 거짓말을 추적했다. 4대강 살리기 아니라 운하일 뿐이다. 이거는 분명한 거짓말이다.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들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청산가리의 1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진 녹조 발암물질이 검출됩니다. PD님도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 물을 가져다 쓰는 농작물들, 여기에 생산된 농산물 다 서울로 가요. 자연을 그렇게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의회의 정책이라도 국민들을 속여서 추진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오라고. 배후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네. 결국은 4대강 재자연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주체들이 그 행정의 이제 그 정책 그 실행 주체들이 확고한 신념이 없었고 또 두 번째로는 굉장히 그 보수 언론들이 뭐랄까요 그 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퍼뜨리고 해서 사실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영남 쪽 주민들조차도 마치 4대강 사업이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 양 잘못 알고 계신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4대강 사업의 전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1시간 한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영화관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그걸 다시 느낄 때 그 얼마나 큰 거짓이고 하나의 사기극이었으며 이것이 우리의 그 국토를 파괴하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까지 파괴하는 것인가를 느끼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정책 담당자들이나 국회의원분들께도 이런 영화를 많이 보여드려 가지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정책을 네.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확신을 네. 가지도록 하는데 네. 네.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그 많은 그 주민들께 또 이제 시민들께도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사실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시사회에 가서 직접 직관을 했는데요. 네. 정말 지난 17년 동안의 제 생각들이 정말 그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피디님 이거 제가 퍼뜩 떠오른 생각인데 대통령실에 한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통령의 그 최고 의사결정자의 생각과 확고한 신념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계획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좀 했으면 하고 지금 준비를 해보려고 꼭 좀 합니다. 한번 예. 저는 뭐 힘이 없습니다만. 예, 한번. 우리 저 대통령께서 영화관에 오시면 더 좋겠지만은 네. 너무 바쁘실 테니까 네. 저희들이 좀 전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보실 수 있게 네. 예 그렇게 그 해보겠습니다. 주변의 참모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예.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사실 또 팩트를.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해서 정책 담당자들도 이거를 전말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저 낙동강 1위겠거니.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국민의힘이 그쪽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반대하니까 우리는 뭐 책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국토의 문제고 맞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그 낙동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쌀을 비롯해 가지고 다 이거 수도권 올라와서 다 소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민들 전체에 대한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도요. 사실은 한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오염 수준이 좀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온이 좀 낮은가 봅니다. 저쪽 낙동강보다는 아무래도 북쪽에서 오는 그렇죠. 물이라서 그래서 녹조가 좀 덜하긴 한데 지금 계속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서 소양강도 요새는 녹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도 사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래요. 서울 한강은 우리 지금도 모두의 수질이 별로 안 또 좋죠. 게다가 또 우리 모두의 취소원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영화까지 만드셨는데 이거 앞으로 이 추적이란 제목이잖아요. 예. 계속 추적하실 건가요? 아니, 이제 이번 영화로 이제 이 영상 찍고 하는 것은 당분간 쉬실 생각이신가요? 언제 그리고 개봉하나요? 그것도 궁금해요. 개봉은 지금 8월 6일 날 네. 개봉합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정말 허락하는 한은 계속 이 4대강 문제를 그러세요? 좀 취재하고 추적을 하는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이 허락을 해줄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좀 저의 나름의 어떤 뭐랄까 평생의 소망이랄까 소명. 이런 것으로 예. 소명으로 삼고 좀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응원합니다. 네. 저는 그 영상에서 제일 대비됐던 게 낙동강의 그 엄청난 녹조, 네. 끈적한 거하고 금강은 개방을 했더니 흰수마자 우리나라의 그 1급 멸종위기 종아니에요. 그게 왔더라고요. 저도 가서 한동안 못 찾아가서 힘들었던 적인데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대비가 확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게 물은 흘러가면 다르다. 그렇습니다. 흰수마자가 나타났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시 보를 닫는 바람에 공주보 닫고 이러는 바람에 흰수마자가 다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다시 열어가지고 또 생기겠죠. 네. 정말 자, 이거는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방송이 또 지향하는 게 지속 가능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런 거를 지향하는데 이 4대강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나라, 어떤 국토를 물려줄 거냐, 어떤 세상을에 관련된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승호 PD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